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서울의 소희예요.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환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딱 이름만 보면은 도대체 거기서 뭘 배우는 거야? 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썸네일을 보고 오신 분들은 뭐야 영어로 일본 대학을 갈 수 있어? 하실 텐데 맞아요. 영어로만 저희 학부를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지금 2년간 학교 다니면서 처음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국제교환학부 2학년 2학기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저는 3학년으로 진학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뭐 느낀 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학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서 무언 수업을 듣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들었던 수업과 이거 느낀 점, 그리고 이 학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한국어로는 국제교환학부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School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라고 줄여서 SILS로 실즈라고 불러요. 너무 기니까. 실즈는 200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학부를 설립한 이유를 보면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학교 그렇게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은 일단 글로벌한 학생들을 좋아하고요. 되게 다문화적인 퍼스펙티브를 되게 중점으로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학부입니다. 이제 실즈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즈는 자유전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공이 없어요. 전공이 없는 학부입니다. 전공이 없는 대신 되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의 분야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과학부터 시작해서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정치, 이코노미, 경제, 그리고 또 뭐 있지? 뭐가 있었지? 약간 미디어 스터디즈, 이런 미디어 수업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폭이 넓어요. 전공이 없는 대신 이렇게 많은 수업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한테 맞는 진로를 찾을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전공이 아예 없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에서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concentration 프로그램이라고 약간 집중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생겼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총 11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거는 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탁 띄어서 올려드릴게요. 캡처하세요. 11가지 분야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 아니면 자기가 전공을 따고 싶은 분야를 한 가지를 이렇게 탁 골라가지고 그 한 프로그램에 미니멈 최소한의 학점을 따면은 내가 이 집중 프로그램 완료했다라는 인증서를 나중에 졸업할 때 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전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1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디어 수업을 주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여기서 학점을 따면은 졸업을 할 때 얘는 미디어 스터디즈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인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전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던 수업들 중에서 되게 굉장히 특이했거나 다른 학교는 많이 없고 저희 학부에만 유일하게 되게 특이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오페라 수업이 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가서 오페라를 배우고 제가 노래를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젠더 스터디즈라고 아까 페미니즘 배우고 LGBT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었고, 그리고 또 재즈 히스토리, 제가 들은 건 아닌데 재즈 노래를 듣는, 이렇게 듣고 한번 공부를 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 이런 관계도 많이 배우고, 시노-자파니즈 릴레이션이라고 일본 중국 관계를 배우는 그런 정치적인 수업도 있고요. 아니면 뭐 휴먼 라이츠를 배우는 수업도 있었어요. 이번에 들었던 Contemporary of Cultural Studies가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수업이었고, 그리고 Film Studies라고 뭐 영화 만드는 법 이런 거 배우는 수업도 저는 들었었고요. 최근에 들었던 거 Photography라고 진짜 사진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세미나 수업이라고 되게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세미나 수업들이 있어요. 그건 한 반에 20명 정도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인데, 제가 들었던 세미나 중에 제일 특이했던 거는 게이샤 수업이었어요. 이제 1학년 1학기 때 진짜 뭐 수업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표 맞추느라 하고 들었던 수업인데, 굉장히 제가 대학 와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이샤 분이세요.
기생이세요. 그러니까 일본 기생이신데 진짜 일본 게이샤에 대해서 배워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뭐 게이샤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게이샤가 되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 진짜로 뻥치고 진짜 잊고 싶어요. 그러니까 삭제. 자, 그러면은 이제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 이렇게 보면은 읽을게요. 보면은 일본인들이 64.9%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non-Japanese, 일본인이 아닌 학생들은 총 35%. 그래서 한 65%는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총 저희 학부에 42개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인이 1839명, 중국인이 181명, 한국인이 271명, 대만 92명, 뭐 미국 40명 이런 수구로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일본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가네요. 실제로 한국인이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에서. 2019년 5월 자료예요. 되게 최근이에요. 이 한국 271명 중에 제가 있겠네요. 신기한데? 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시리즈는 SP1 students, SP2, SP3, SP4 students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SP1은 그냥 간단하게 모국어가 일본어인 학생들, SP2는 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닌 학생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SP2 학생들 일본어 학점이 필수라는 거. 그거 하나 달라요. 그리고 모든 SP1, 2, 3, 4 학생들은 다 같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CS의 장점이랑 단점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되게 글로벌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저는 또 이런 새로운 문화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해서 저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아니 장점이에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 그리고 또 장점은 일단은 전공이 없는 대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이 없으니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한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수업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들으면서 나는 이 길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없고 한정적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대요. 또 단점은 뭐냐면은 교수님이 일본 교수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님도 많은데 일본어 교수님들 중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세요. 수업이 다 영어로 하고 뭐 시험, 뭐 에세이 모든 게 영어로 하고 하니까 수업에서 영어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몇몇 일본인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이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정말 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말을 하는 저희 CS의 큰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물론 다 굉장히 좋은데 엄청 나오셨어요. 막 도쿄대 나오시고 도쿄 박사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스펙이 진짜 좋은 교수님들은 많은데 막상 영어로 수업을 하기에는 영어 실력이 약간 안 따라준다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장점이지만 단점도 될 수 있는 게 전공이 없는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물어봐요. 너는 전공이 뭐니? 하면은 저는 전공이 없는데요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정말 배우는 거는 많은데 설명하기도 굉장히 귀찮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리즈 소개는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짜자자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 제가 아는 한에서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에게도 요청이 막 왔어요. 막 와세다 입시 관련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 만들 예정이고요. 아마 국제교양학부 입시를 중점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어만으로도 일본 대학을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나타날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와가지고 지금 일본어 학원도 다니고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